대부분 어깨가 아프면 계속 어깨만 주무르고 있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주무르고 그 부분만 케어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에는 이제 그 부분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엔 전체적으로 정렬이 깨지고 움직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정렬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움직이는 법을 몰라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스트레칭을 가르치시고 리커버리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이혜지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칭이랑 기능적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몸이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리커버리 전문가 이혜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네, 출신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때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 많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느꼈던 거는 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 말하는 직업을 해야겠다 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다치고 뭐 병원을 다니고 하면서 저희 고등학교 때 선수 생활을 할 때 저희 AT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랑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선수들이나 조금 아프신 분들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재활 쪽을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스트레칭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리커버리 쪽으로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칭 교육도 담당하시고 네. 전에는 스트레칭 센터에서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센터에서 활동하는 팀장이었고 이제 저는 외부 교육을 담당해서 다른 곳에서 오시는 트레이너 선생님 아니면 뭐 물리치료사 선생님 이렇게 스트레칭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한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칭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자주 겪는 통증이나 불편감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진짜 많은데 뭐 이제 선생님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일반 분들이 오셔서 목이 아파요, 뭐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진짜 다양한 통증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어깨가 아프면 계속 어깨만 주무르고 있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주무르고 그 부분만 계속 그 부위만 운동을 하고 그 부분만 케어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에는 그 부분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엔 전체적으로 정렬이 깨지고 움직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정렬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대로 움직이는 법을 몰라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나쁜 습관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진짜 많잖아요. 다리 꼬시는 분 너무 많고 짝다리 짚으시는 다리 꼬고 계셨나요? 발목을 꼬고 있었습니다. 짝다리 짚으시는 분, 턱 깨시는 분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골라보자면 계절감에 맞춰서 슬리퍼 신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슬리퍼 신으면 뒤꿈치를 못 잡아줘서 다리 정렬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름에 보면 운동화 신고 다니시는 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발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의 안정성이 깨지면 몸 전체의 정렬이 깨지고 움직임의 패턴이 다 깨지기 때문에 운동화 신고 다니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대답해 주신다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저는 근육을 고무줄에 되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고무줄을 계속 늘리고만 있으면 그 탄성이 유지가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계속 늘어진 상태로 유지가 돼요. 신체는 되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축이랑 쪼그라지는 거 그리고 이완이랑 늘어나는 게 그게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그 근육이 제대로 된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좋다라는 거는 그냥 계속 나는 늘리고만 있을 테니까 너가 알아서 움직여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제 운동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의 텐션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출퇴근길이나 자기 전에 하면 좋은 초간단 스트레칭 루틴이 있을까요? 사실 출퇴근길 그리고 자기 전
귀찮아서 다들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 회원님들한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출퇴근길에는 이제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시키긴 조금 어려워서 저는 까치발 들기랑 앞꿈치 들기를 진짜 많이 시켜요. 그래서 뭐 지하철 버스에서 서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뭐 다리 혈액순환이나 아니면 근육 활성화에도 너무 좋고요. 자기 전에는 다들 귀찮아서 누워서 핸드폰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그 오픈북 스트레칭 알고 계신가요? 그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게 이제 뭐 흉추나 척추 자체의 움직임에도 좋고, 뭐 고관절이나 어깨 스트레칭에도 같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딱 2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유용하네요. 저도 오늘 자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허리나 목이 자주 아픈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스트레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목이나 허리는 두 부위는 전부 다 척추로 이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캣앤카우 스트레칭을 정말 기본적으로 시켜요. 그게 결국엔 뭐 굴곡이랑 신전, 그러니까 몸을 말았다가 펴는 그런 동작을 반복을 하는 건데, 그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척추의 기본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은 진짜 그런 척추의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관절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라서 저는 그 캣앤카우 스트레칭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저도 많이 앉아서 이제 작업을 할 때도 있고, 할 때마다 꼭 하는 거는 이제 다리 이제 사자 모양으로 올려서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앉아 있으면 이제 허리도 많이 굽고 고관절 정말 굽고 엉덩이도 이제 활성화를 점점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딱 다리 올려서 앞으로 숙여주기를 하면은 그 접은 쪽의 엉덩이랑 고관절이 진짜 아파요. 근데 이제 그게 앉아서 그냥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회사에서도 이제 몰래 하기도 좋아서 저는 그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의 중에. 맞아요. 그냥 뭐 죽는 척 하면서. 맞아요.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스트레칭, 워밍업, 쿨다운 이 3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신다면? 쉽게 생각해 드리면, 워밍업은 이제 운동 전에 정말 몸을 워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올리고 운동 전에 하는 스트레칭, 움직이면서 하는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가벼운 유산소처럼 가만히 뭐 걷기나 뛰기 같은 것도 워밍업이 될 수가 있어요. 몸에 체온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쿨다운은 반대로 이제 몸에 체온을 낮추고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을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심박수도 회복하고 이제 몸한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회복해 쉬어도 돼 라고 하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트레칭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트레칭에는 정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왜 이 스트레칭을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운동 전에는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동적 스트레칭을 해야지, 아니면 운동 끝나고 나서는 조금 천천히 이완시키는 정적 스트레칭을 해야지, 이런 목적에 따른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의 차이에 대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것도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동적 스트레칭은 내가 이제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밍업 할 때 몸을 근육을 깨우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체온을 올리고 근육을 이제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 퍼포먼스 향상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조금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정적 스트레칭은 반대로 이제 이완을 시키면서 가만히 한 동작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 과정으로 너무 좋은데, 운동 전에 하면은 오히려 근육의 텐션이 떨어져서 운동할 때 효과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과하게 늘리는 스트레칭이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찢기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그 다리찢기 같은 거 하면은 다리가 막 덜덜 떨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게 결국에는 스트레칭은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관절도 움직이고 신경한테도 반응을 가요. 그래서 내가 근육을 막 늘리다 보면은 더 이상 늘어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신경한테 신호를 주고, 신경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럼 이제 수축시켜줄게
하고 갑자기 수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할 때 막 덜덜 떨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천천히 적당량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근육이 이 정도는 적응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힘을 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연성이 늘어나고 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과하게 그리고 그냥 많이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갑자기 고무줄이 탁 끊어지는 것처럼 근육도 찢어지는 부상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무조건 본인한테 맞는 강도랑 빈도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평생을 뻣뻣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스트레칭 동작을 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부족해지잖아요. 맞아요.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매일 스트레칭 하면은 정말 늘어날까요? 도움이 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하는 스트레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리 찢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맨날 다리 찢기만 한다고 해서 사실 엄청 큰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데는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절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운동도 같이 해줘야 유연성이 늘어납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관절이랑 근육이 같이 움직여서 어느 정도의 가동 범위를 많이 가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 예전에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다리 찢기를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맨날 늘렸더니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며칠 안 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골반 가동성 운동이랑 같이 병행을 하니까 엄청 좋아져가지고 스트레칭이랑 운동은 무조건 병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스트레칭만으로는 살짝 한계가 있으니 무조건 그런 기능적 트레이닝이랑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만한 게 저희가 운동 관련된 종사자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일반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가동성과 유연성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발레 하시는 분들 엄청 유연성이 좋으시잖아요. 다리를 벌리고 뭐 들고 있는다거나 그런 동작이 되게 많은데 그건 이제 유연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벌어진 상태에서 힘을 조절을 하고 그 힘을 쓸 수 있는 상태가 가동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유연성은 얼마나 그냥 그 벌어지냐 라는 차이고 가동성은 그 벌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내가 조절할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커버리 전문가시잖아요. 네. 이 트레이닝 분야에서도 분명히 이제 나눠져 있는데 리커버리 분야에서는 어떤 걸 주로 지도하시고 고객층은 누구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리커버리의 매력은 누구에게나 쓸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스트레칭 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는 처음에는 정말 일반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일반인 분들. 운동을 안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칭을 대신 해드리면 내 몸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운동이잖아 라고 생각해서 정말 많이 받으러 오셨어요. 당연히 이제 효과가 있겠죠. 몸을 움직이지 않다가 수동적으로도 움직이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운동까지 같이 가르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조금 호불호가 있으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운동하지 않는 일반인들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운동 선수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운동을 즐겨 하시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정말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부터 운동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큰 메리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수동적 스트레칭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마사지랑 조금 다르게 정말 근육이랑 관절의 움직임을 제가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서 누워 계시면 제가 스트레칭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거기서 몸이 회복이 되고 내가 이제 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스스로 몸을 쓰는 동적 스트레칭을 진행을 하게 돼요. 동적 스트레칭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이제 내 몸의 근육과 관절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트레이닝까지 같이 3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피드백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운동부터 진행하게 되면 이게 맞나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어깨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스트레칭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조금씩 인지하면서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들어가면 피드백도 너무 좋고 효과가 너무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능동적 스트레칭과 수동적 스트레칭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에 나와 있듯이 수동적 스트레칭은 다른 사람이 내 몸을 움직여주는, 수동적으로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저희가 누워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도 제가 몸몸에 있는 힘을 다 뺀 상태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원래 움직이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정렬을 맞춰 움직여 준다는 게 수동적 스트레칭의 뭐 포인트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능동적 스트레칭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내 능동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동적이나 정적 아무거나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걸 능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피트니스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채널이다 보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피트니스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께 전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저는 1순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뭐 스트레칭이든 피트니스든 트레이닝이든 정말 특히나 많은 관점이 있고 본인만의 무기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론과 실기는 정말 다 다르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모든 관점을 다 수용하고 시야를 더 넓히고 이런 관점도 있네? 이런 방법도 있네? 라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저는 더 좋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제가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스트레칭만이 정답이야 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많은 관점을 내가 다 수용하고 이런 방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에서는 이렇게 적용해보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피트니스 시장을 성장을 덜 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관점 차이인데 그거를 어떤 논쟁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서로 상호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시장에 또 다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은 운동을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나 헬스장 갔는데 뭐부터 해야 돼? 라고 하면은 PT 받으면 돼? PT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헬스장을 가면 그냥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럼 이 선생님을 잡아드릴게요.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회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선생님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피트니스 시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으세요? 스트레칭 교육? 맞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스트레칭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동적 스트레칭 뿐만이 아니라 뭐 기능적인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맞는 이제 보강 운동이나 매뉴얼까지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니까 오셔서 들어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트레이닝을 가르치실 때나 아니면 뭐 물리치료사 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고, 경추부터 그냥 정말 발목까지 정말 빠르게 후루룩 훑는 세미나라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와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저의 생각을 많이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스트레칭이라는 분야가 점점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